자,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개념상사 원장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설명에도 이어서 이제 오늘은 뭐 주제를 이제 중등 학습 전략 간담회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어머니들이 중등 과정 공부할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뭐 그런 얘기들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전략 중에선 그래서 어떤 수업을 선택하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학 특강 부분들도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짧게 최대한 얘기하고서 어머니들이 궁금하신 거 질문 많이 받고 우리 아이에게 저런 수업이 맞을까 그런 것들도 이제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비한 건데 그래도 이제 기왕 왔을 때 뭔가 학습 관련된 정보도 조금 더 얻어 가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PT를 했는데 PPT가 150장이더라고. 저희가 만들고 봤더니 분명히 줄였는데 최대한 다들 간단히 넘기는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정보도 좀 전달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제 좀 스피드하게 진행해서 좀 너무 길지 않게 모든 과정이 12시까지 끝나는 걸 목표로 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보시면 중등 학습 여기 키워드가 여기 선행 약간 중등을 배워가려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심화로 하려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선행 학습 전략과 심화 학습 전략을 각각 기하대수로 이렇게 좀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각각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한 선생님들 수업 뭐 소개까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저희 류민희 팀장님 중등 선행 학습 전략.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개념상담 SM에서 중등 수업을 조금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는 유민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학습 전략이라고 해서 뭔가 좀 거창한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지금 어떻게 중등 선행학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어머님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이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또 도움이 되는 정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제가 항상 초등이랑 중등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중등 선행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에서 중등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외로 아이들이 조금 부침을 겪는 경우가 많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잘하고 최상위도 무난하게 풀었는데 막상 중등 과정을 넘어가니 아이들이 처음 막히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이거든요.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을 조금 이제 잘 했던 아이들이 방정식까지는 그래도 잘 푸는데 방정식에 활용해서 한번 무너지고 그리고 정비례 반비례에서는 그래프가 나오면서 이제 또 무너지죠. 그러고 1학년을 어떻게 좀 여러 번 반복해서 1학년이 이제 좀 성취도가 완성이 된 것 같아. 해서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은 2학년 연립방정식까지는 조금 괜찮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1차 함수가 나오면 엄마 나는 수학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아들 지금 계속 하는 말이 선생님 함수를 왜 배워야 돼요? 함수 진짜 싫어요 라고 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함수가 정말 싫지. 하지만 너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함수는 너를 따라다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사실은 기선제압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면서 초등에서 중등으로 연계되는 내용들은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초등 최상위 문제가 중등 과정에서 그대로 등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하는 건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럼 고등은 좀 다르냐? 사실 고등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초등의 문제와 고등의 문제 물론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고 중등과 고등 같은 경우는 특히 함수 파트는 겹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중등의 함수의 심화 유형이다 하면 거의 고등 과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려온 경우가 많고 그리고 중등에서 뭐 규칙성이나 함수의 이제 관계식을 찾는 것도 수열의 내용들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등 가서 아예 새롭게 배우는 개념인 뭐 지수, 로그나 삼각함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중등과 고등에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겹치는 부분들 그림이 아예 똑같거든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넓이를 구하는 문제고 여기서 이제 넓이가 최대일 때 물어보는 문제고 이런 거여서 똑같은 그림을 주고 어떻게 물어보느냐 또는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번에 2022년 개정교육과정 자체가
연계성이라는 걸 엄청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과 중등의 영역도 똑같이 5개에서 4개 영역으로 줄여서 영역명도 통일을 시키고 연계성 자체를 이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초등, 중등, 고등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쭉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 연계성이라는 게 결국은 개념의 연계성 그리고 유형의 연계성, 개념을 확장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는 기선제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에서 중등 선행을 시작하는 그 갭의 부침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계성 부분입니다. 수연산하고 그리고 네,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이제 강조되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변화와 관계 그리고 도형과 측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변화와 관계 같은 경우는 결국 함수, 방정식과 함수로 연결되는 단원들이고요. 도형과 측정은 이제 중등 계열을 총 망라하면서 고등과정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기본 지식들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역들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도 사실 이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선제압이라는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교재거든요. 보시면은 문항수가 많고 이 문항이 초등과 중등 문항들이 섞여 있는 단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에서 중등으로 확장되는 단원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초등의 문제, 중등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개념과 유형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요. 중등 과정에서 아이들이 제일 처음 어려워하는 게 개념이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초등은 사실 개념이라고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등은 개념의 양이 많아지고 수학적인 전문 용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기호가 등장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노트를 아이들이 다 직접 작성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개념 노트 자체를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아이들이 직접 설명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선제압 교재의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세인이나 RPM에 있는 유형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하면 거속식 유형에서 각각 다루는 개념들, 뭐 1차 함수라고 하면 함수에서 각각 다루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을 그 유형에서 간단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다 쪼개서 이렇게 개념 페이지로 아예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연결성이 연계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기하도 마찬가지고 대수도 정비례와 반비례를 배우면서 1차 함수 그래프까지 확장을 하게끔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가르치면서 정비례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이게 정비례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킨 거구나를 깨닫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는 정비례고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는 1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1차 함수는 또 다른 얘기죠. 너네 이거 다 배웠으라고 하면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똑같은 문제 중학교 때 풀었던데 풀었었던 문제인데 제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토픽으로 잡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규칙성 같은 경우는 고등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개념까지 다뤘는데 아이들이 그걸 할 때는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선생님 저희 고등학교 거까지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중등 고등에 그걸 빼주면 안 되냐, 자기가 고등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기선제압했던 아이들 수업 봤는데 선생님 지금 초등에서 규칙성을 다시 배우는데 생각해보니까 수열이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개념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아이들 스스로 조금 연결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과제를 하고 채점을 하고 해서 풀이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아직은 성에 안 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잘 적었으면 좋겠고 잘 정돈했으면 좋겠고 근데 꼭 필요한 식들을 저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게 꼭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자꾸 반복해서 적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요 기선제압 과정을 마친 아이들이 1품을 풀고 지금 A급을 풀고 있거든요. 근데 성취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아이들이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라고 접근하는 힘들이 조금씩 생기고 그리고 이제 A급 지금 A 단계를 풀고 있는데 제가 이건 어려우니까 같이 풀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도 저희 아이들 선생님 우선 5분만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5분이 수업 시간에 스스로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싶은 5분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읽고 생각해보고 왜 틀렸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선제압을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하 교재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선제압을 마친 친구들이 저희 이제 개념상상 SM에서 중등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 응용의 유형 심화까지, 그러니까 보통 심화서라고 하면 최상이나 블랙라벨까지 다루는 학원들이 많은데 3개월 정도의 과정에서 다 완성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심화까지 봐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초등도 심화까지는 봐야 되고요. 중등은 특히 심화를 꼭 강조하는 이유가 중등 심화가 약한 친구들이 고등 과정에서 헤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거를 기본 개념을 쭉 하고 뭐 RPM이나 유형서를 잘 풀어서 고등 과정을 딱 갔을 때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의 양이 워낙에 방대해지고 유형의 난도 자체가 워낙에 편차, 갭이 커지기 때문에 중등 유형서, 난 중등생 다 풀어서 잘 맞았는데 했던 아이들도 고등 유형서로 가서는, 그러니까 중등에서 같은 유형에서 첫 번째 문제와 마지막 문제의 갭과 고등에서 같은 유형에서의 첫 번째 문제와 마지막 문제의 갭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센으로 비교하자면 센 B단계를 풀고 C단계를 풀었을 때 사실 중등 과정에서도 C단계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고등 과정은 사실 그 갭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심화를 다루어야 하는 게, 꼭 심화를 다루는 게 고등 과정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심화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한 번에 저는 쭉 가는 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서,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최상의 A급까지 다 풀 수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죠. 정말 있습니다. 네,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의 아이들은 계속 개념을 반복해서 쌓아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처음에 개념 노트하고 센 B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과정만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뭐 식이나 이런 개념들로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센 B단계의 문제만 풀어요. 센 B단계의 문제를 풀면서 사실 저는 수학의 개념은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완성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개념을 아무리 줄줄줄 잘 읊을 수 있어도 문제를 못 풀면서 결국은 그거는 사실 개념을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 시키는 게 요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보고요. 요 과정을 완성한 친구들이 센 스텝 C와 최상위를 한 학기가 다 끝나고 풉니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센 스텝 C하고 최상위를 같이 풀어요. 지금 이제 블랙라벨을 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어쨌든 한 과정을 끝내고 나서 심화 문제를 풀었을 때 나는 다 배웠으니까 할 수 있어 라는 조금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의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개념의 연계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함수랑 방정식 문제는 함수로도 풀 수 있고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방정식을 끝내고 방정식의 심화 문제를 풀면 함수 개념을 갖고 와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정식 전 과정을 다 끝내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함수 문제도 방정식의 개념이야 라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고, 방정식의 문제도 결국 이건 함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풀이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영상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에 대한 정리인데,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제가 옆에다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들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다시 다 뺏겨서 적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그리고 선생님이 언제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아이들도 인지를 하고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지금 이게 근해 공식 유도하고 판별식까지 쭉 연결해서 한 번에 설명한 거거든요. 다른 수업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끝나고 이제 수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아이들은 다시 또 적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근해 공식 끝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끝나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개념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원리까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요게 아이들이 조금 부등식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해외 조건이 주어진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단계로 풀이를 할 수 있게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단계를 잘 지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로 좀 풀이를 할 수 있게끔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조금 표시가 안 돼요
있는데 저는 초등, 중등 다 끊어 읽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끊어서 첫 번째 거 해결하고 그 다음 다시 또 끊어서 두 번째 거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잘라서 단락단락으로 보고 그 단락단락에서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어떻게 풀이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정식의 활용 문제인데 사실 이건 초등 최상에도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소금물의 농도도 저희 아이들이 꼭 표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려서 도식화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그냥 단순히 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식을 세우는 과정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정리한 노트거든요. 이쪽 왼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센에 있는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개념 정리를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저랑 같이 개념한 정리들을 아이들 스스로 필기를 해서 정리를 하게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노트도 저는 지금 쌤 같은 경우는 대표랑 상 문제는 제가 풀어주는데 제가 처음부터 풀어주는 유형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짧게라도 주거든요. 그래서 풀어보고 답 확인하고 같이 설명을 듣게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저희 아이들 매번 테스트 보는 건데 그 누테에 대한 이야기들을 최근에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누테 저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누테라는 게 사실은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2학년 2학기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2학년 1학기를 잊어버렸을까 봐 이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언젠간 잊어버린다고 지금 잊어버리냐 한 달 뒤에 잊어버리냐 이 문제고 사실 수학이라는 게 연결이 쭉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개념이 약하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수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3학년 수학을 하면서 계속 2학년 개념을 환기시켜주는 게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개념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단계별로 그렇게 수업을 하는 이유도 개념을 처음 듣고 최상위까지 심화 문제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개념을 처음 듣고 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결국은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완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가끔 손글씨로 이제 풀이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풀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조금 다른 풀이들을 접하고 내가 풀었던 풀이가 맞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심화 과정 저희가 이제 중등으로 마지막 하는 게 A급 A 스텝이랑 이제 좀 이따 한중호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고등 이제 고난도 문제집을 푸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수업책과 과제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 시간을 주고 수업책으로 수업을 한 다음에요. 집에 가서 과제책으로 다시 과제를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그러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보충 과제로 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함수 단원이나 이런 것들은 보충 과제로 프린트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아이들 스스로 이제 개념을 완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중등 과정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뭐 KM을 준비를 하거나 고등 선행 과정을 준비하는 경우에 고등 과정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반복과 심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개념도 완성하고 유형도 완성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구멍이 보이는 단원들이 또 생깁니다. 그럼 그 단원은 구멍을 채우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간표를 어제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캡처를 했는데 방학 특강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9시부터 12시까지는 한권 끝내기라고 해서 개별 맞춤 수업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 개인한테 맞는 수업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조금 선행을 빨리 나가고 싶다. 내지는 우리 아이는 방학 동안에 심화 과정을 좀 하고 싶다. 내지는 우리 아이는 방학 동안에 함수가 계속 아이 발목을 잡아서 함수를 좀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 다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거에 맞는 수업을 제가 9시부터 수업을 한 이유가 어머님들께서 방학 3주, 4주밖에 안 되지만 늦잠 자는 거를 볼 수가 없다. 빨리 나가서 공부를 해라 라고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12시부터 3시까지가 방학 특강인데 월수금은 3학년 1학기 기본 개념 원리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조금 대충 보고 갈 수는 없는 학기여서 고등과정이랑 특히 연계성이 높은 단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12회로 그 대신 교재 양이 많으면 아이들이 문제풀이나 이런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은 열심히 듣는데 과제가 잘 안 돼서 제가 지난 겨울방학에 특강할 때는 이것만이라도 꼭 해서 와야 돼라고 과제를 아예 줄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개념 원리는 조금 교재 완성을 조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화목 같은 경우는 방특으로 2학년 2학기 블랙라벨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블랙라벨 2스텝, 3스텝 문제 선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근 기출로 해서 지금 중학교 자녀 어머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에 조금 주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맞춤 수업을 제외한 수업은 월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선제압에서 쭉 연결돼서 지금 A급 수학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화목 같은 경우는 지금 목요일은 3학년 1학기 기본응용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아까 말씀드렸던 센시와 지금은 블랙라벨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라벨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고 센시를 과제로 풀고 있어요. 그러면은 블랙라벨과 센시가 의외로 또 겹치는 유형들이 좀 있어서 아이들이 그 유형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은 잘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님 그 기하 수업을 조금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문제풀이 수업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산 수업, 지금 2-1 연산 개념 원리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하 수업에서 연산을 좀 이렇게 제대로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만 하는 건 아니고 개념이랑 기본 응용 과정 정도까지는 진행을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끝나고 또 질문을 받아서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 소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류민희 팀장님이 어찌됐건 학원에서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제 기하 수업 관련해서 이제 주말에 같이 프로그램을 나눠서 할 수 있고 좀 책임감 있고 강의력도 좋고 되게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서도 많은 이 류민희 팀장님 쪽으로 수업도 많이 이제 막 좀 더 맡기고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그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 있잖아요. 학원 어머니들 중에서는 실장님들과 친하면은 그래서 누구 선생님 수업 들으면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좀 책임감 있게 잘 해주시는 선생님이다. 요 정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저는 이제 기하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건데 기하 학습 전략 지금은 제가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얘기 드렸듯이 선행한다는 입장에서 기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 거고 이따가 이제 잠시 후에는 심화할 때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저는 수업에서 이제 합동이란 부분 자체부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이들이 합동이라는 개념 자체들 초등에서부터 배우고 이제 중등에서 쭉 배우고 아주 기초적인 과정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합동은 이제 초등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으로는 뭐 대응각, 대응변, 합동이 완벽히 겹쳐지는 것 이런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응용 개념으로 대칭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이제 일부 좀 나오곤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등 정도 이건 뭐 가볍게 넘어갈게요. 이 초등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 이제 관련된 문제로는 합동인 삼각형에서 요거의 대응변은 뭐야 해서 간단하게 개념 익히는 정도가 이제 초등 과정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도 있죠. 약간 사고력처럼 선대칭 도형, 좌우 대칭인 도형 뭐 이런 거, 점대칭 도형 그런 거 찾는 유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등은요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확장돼요. 제가 이제 초등과 중등을 나누어서 얘기 드리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이 중등 기하의 상당수 베이스는 초등에서 어느 정도의 틀은 잡거든요. 근데 그 초등 학습을 너무 라이트하게 그냥 쓱 넘어간 친구들이 중등에서 확 딱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등도 이런 합동에 대한 내용 자세히 설명하고 합동 기호가 이제 제대로 등장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문제들을 보시면 조금 더 당연히 난이도적으로 이제 딱 올라가죠. 그래서 이 초등부터 무언가를 잘 잡았던 친구들은 중등에서부터 이제 잘 하지만 보통 그 중등의 문제들은 초등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 제가 이제 문제 하나를 또 준비 하나 해봤습니다. 자, 요 그림 아무리 쉬운 문제집에서도 요 문제가 거의 없었던 건 본 적이 없어요. 다 나오는데 이거 아이들이 정답률 거의 99.9입니다. 틀리는 아이들이 없어요. 요 각을 구하는 거. 몇 도일 것 같아요, 어머니들? 논리적으로 안 푸셔도 돼요. 애들도 논리적으로 안 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몇 번일까요? 1, 2, 3, 4, 5 약간 틀릴까 봐. 자, 이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이 아무것도 안 남아 있으면 특수각이에요. 딱 떨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런 게 아무 숫자 정보가 없는데 이런 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답이 결국은 60도인데 이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상당수가 60도처럼 보여서 60도 또 이 아래쪽 큰 삼각형이랑 얘가 합동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합동을 바르게 찾았지만 합동 조건 물어보면 모르거나 합동을 찾은 것도 맞지만 왜 60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다 모릅니다. 그냥
합동이고 60도요라고 하면 다 누군가는 결국 답이 맞으니까 부모님들도 결국은 채점하고 많은 학원 선생님들도 과정 하나하나를 다 보지 못하죠. 어떻게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에는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정말 아느냐를 봤을 때 생각보다 아닌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이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수많은 개념들이나 그런 것도 밑받침이 돼야 되지만 합동 조건을 올바르게 찾는 게 그냥 가장 그 시작인데 보통 그거부터 잘 안 돼요. 보통 이제 저는 뭐 많은 아이들을 봤으니까 뭐 누구는 경시학원 다니다가 왔던 친구도 있고 뭐 경시반이래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 오면 제가 맨날 질문하거든요. 직각삼각형 합동조건 RHS, RHA 알아? 그러면 안 돼요. H 뭐야 하면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90도나 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빗변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뜻을 모른 채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물론 안 배우진 않았겠죠. 언젠간 정확하게 배운 적이 있었겠지만 그 강조나 그 아이가 모른다는 사실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은 채 경시관에 갈 때까지 계속 간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는 뭔가 자꾸 기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약점 자체를 가지고 끝까지 계속 거기까지 갔다. 그걸 아무도 못 잡아준 거죠. 저한테 왔으면 금방 잡았을 건데. 네.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 합동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정의와 성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수학이라는 게 암기냐 응용이냐라는 거에서 당연히 응용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생각보다 암기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암기를 다 해야 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암기, 이건 이제 초등에서 평행사변형 개념이 나옵니다. 평행사변형, 두 쌍의 대변이 결국은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변들이. 그리고 간단한 성질들이 나옵니다. 길이가 같다, 평행하다, 길이가 같다, 각의 크기 같다 정도가 나와요. 근데 요 개념이 세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한 두 가지가 이제 더 붙어서 평행사변형 결정 조건에서 다섯 가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중등에서 이제 조금 더 이 각각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처음 접근할 때 이것들을 그냥 언급해주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학습이라는 게 여러분 어머님들이 이제 헬스장 갔을 때 트레이너가 이렇게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법을 몰라서 배울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운동은 그냥 운동하는 법을 배우는 걸 떠나서 약간 그 옆에서 계속 하나씩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운동하고 삶이 변화하게끔 자극을 주는 건데 많은 수학적인 뭐 수업들에서 그냥 개념을 소개하고 이제 간단하게 그냥 알려주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요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안 해주면 알려준 적은 있지만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요 트레이닝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완벽한 일회독은 없다. 이제 뭐냐면 많은 어떤 학원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냥 얘기할까 황소 같은 학원들이 요즘도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원 다닐 필요 없이 요거만 하면 됩니다라는 게 원래 예전에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최근도 혹시 그런가요? 근데 실제 어머니들 다 아시잖아요. 그것만 했다가 제대로 따라가는 아이가 보통 최대 중2 정도까지 어떻게 버티다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 빼고 다 다른 데서 뭘 먼저 하고 있었네를 알고서 약간 배신감도 느끼고 그때서야 어떻게라든 막 속도를 좀 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완벽한 일회독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 자체가 어떤 문제들이나 개념들이 순수하게 중2께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3의 개념이지만 중2 것처럼 넣은 것도 있고 사실은 여기에서는 일부분만 설명할 수 있고 나중에 심화까지 배운 상태여서 사실은 이게 그 의미야 라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게 있는데 한 번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또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 학습이라는 건 약간 나선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이런 형식들로 가야지 이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간지각 능력에 대한 내용도 얘기할게요. 이제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우리 아이가 이게 상상력이나 공간지각 능력이 좀 부족한지 뭐 회전체 못 풀어요. 뭐 이거 뭐 잘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쩌면 여러 가지들이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아이가 혼자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오고 이 부분도 연결된다라고도 하거든요. 뭐냐면 자기 주변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실제 요즘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딱 픽업해서 내려 놀아 차에 타 다시 절로 가 내려 학원 올라가 끝나면 내려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어떤 공간이나 지역에 대한 인지들도 실제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예전보다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 조금 줄었겠죠.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막 놀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이들이 어떤 수학적인 접근을 할 때 공간지각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현재 위치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공간지각 능력이나 상상력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아이가 상상해내는 능력인데 이걸 한번 본 적이 있으면
그 부분이 이제 자기가 저게 뭔 소리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본 적이 없으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할 때도 이런 것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소리구나 라는 거 아이들이 훨씬 더 이제 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준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자료들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 그럼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상상하기 힘든 부분의 상상의 영역이고 각자 해야 될 부분을 시각 자료로 했을 때 훨씬 더 이해 잘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애들 단면했을 때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이거 수업에서 하면 애들 다 우와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 너 약간 시골 애들 같아. 이런 PPT 기술은 한 2, 30년은 된 기술이야. 애들이 근데 애들이 막 와, 근데 이 화려함에 집중하지 말고 이 내용에 집중하라고 애들은 그냥 사실 움직이는 것만으로 좋아요. 와, 막 그런 거 있는데 사실 저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잖아요. 뭐냐면 수학은 좋아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싫으면 수학도 싫어할 수 있듯이 수업에 왔을 때 그 수업 분위기나 그게 좋으면 수학도 더 좋아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극들로 수업을 진행한다. 자, 초등, 중등에 대한 연계성 제가 사실 지금까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뭐냐면 이 초등에 대한 상당수 내용들은 중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개념도 그러하지만 초등의 좀 응용 문제, 심한 문제들은 사실 중등의 문제를 중등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X를 네모로 파버리면 그냥 초등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A, B, C를 기역, 니은으로 바꿔버리면 그냥 초등 문제로 바뀌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초등을 문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중등에 대해 연계성 있게끔 학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많은 학원들이 초등 쪽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초등 위주의 전문성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등 내용 생각보다 잘 모르고 중등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등 위주로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초중등 고까지 다 아우르면서 이 전체적인 수학을 볼 수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거를 같이 하면서 중등과 고등을 위주로 선생님 수업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게 준비해서 초등까지 같이 수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계성 이 개념이 뒤에 언제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계성 파악이나 그런 세미나를 저희가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뭐 기하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이제 기하의 본질이 이제 중등에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고 중등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잘 학습하기 위한 과정들로 이제 세팅이 돼야 돼요. 이건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거죠. 어렸을 때 많이 해왔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기하랑 연결된 것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 학습에 종합적으로 도움될 거라고 생각됐던 수많은 내용들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심지어 어렸을 때 이 모빌 같은 거 있죠? 막 블록 쌓기하고 그런 것들도 결국은 나중에 다 도움되라고 어머니들 하는 약간 그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결국은 수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었던 거고 이 학습에 대해서 완성이 되는 게 사실 결국은 기하입니다. 기하. 근데 이 기하의 완성은 이제 중등에서 만들어가는 거고 초등에서부터 중등 연계성 있게 학습을 한 친구들이 잘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하, 본질 이런 중등에 있다라는 걸 계속 가져가셔야 되고 요거는 요 선행학습별 시기 지금은 어머니들이 아마 과정적으로는 중등 선행 정도에 관련이 있으면 요 정도 시기겠죠. 요 정도 시기. 요건 요 가볍게 넘어갈게요. 어렸을 때 뭐 다양한 학습들 해야 되는 거고 요건 이제 그 아이의 나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요 정도 과정을 배울 때입니다. 사실 많은 학원들이 초 1, 2, 3 정도 동안에는 학원이 대부분 없거나 집에서 알아서 시키시는 경향들이 있을 거예요. 사고력 학원 정도만 조금 일부 있겠죠. 근데 이제 초4에서 초6 정도서부터가 이제 중등이랑 연관된 개념들이 문제에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개념들이 얼마만큼 잘 트레이닝 됐느냐가 중등의 이제 씨앗을 좀 만들어 놓는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1 이제 학습으로 봤을 때 중2나 중3이 엄청 중요한 건 맞는데 중1이 심화로 갔을 때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저는 중1, 중2, 중3 중에 가장 극으로 심화로 갔을 때 가장 어려운 걸 저는 중1로 봅니다. 중1은 경시 쪽이랑 뭐랑 예전 막 뭐 플라톤 시대 그 입체 도형 막 그런 내용들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엄청 심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경시 쪽이랑. 그리고 이제 특히 작도, 합동. 사실 아까 얘기 드렸죠. 합동부터가 이미 사실 무너져 있다. 그래서 저 수업할 때는 모든 문제를 이거 합동 조건 뭐야 계속 다 쓰게 하거든요. 다 써봐 해서 돌아가면서 또 확인하고 합동을 잘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어떤 기본적인 게 이제 중1 과정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실제 기하의 시작은 중2, 중3이에요. 실제 중1 과정까지는 합동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개념을 소개하는 거에 많이 가까워요. 약간 느낌이
이게 수학이란 느낌보단 이런 거야 알려주고 아이들이 그냥 그 익히는 정도의 그냥 간단하게 외우고 그런 정도 개념들이 많고요. 개념적으로는 중등부터는 그 하나하나를 논증적으로 증명해주고 왜 그런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2 부분들은 뭐 개념과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논리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 요거 제가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느껴서 쓴 부분인 건데 어머니들이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상담 내용. 우리 아이가 닮음이 약해서 거기 수업 중에 요번에 닮음 시작하는데 닮음 그 우리 아이 들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닮음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나온 거예요. 뭐냐면 닮음이 약하다라는 상당수 내용 중에서는 순수하게 닮음만 약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닮음이라는 개념에 물론 닮음도 뒤집어서 봐서 같은 것이냐 보고 익히는 것들이 좀 어려운 편인 건 있는데 닮음의 개념의 양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닮음에서 왜 무너지냐면 삼각형, 뭐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 뭐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 모든 도형들의 성질들을 복합적으로 응용하면서 닮음이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실제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닮음이 약한 게 아니고 닮음 단원에서 평행사변형이 있다. 뭐 대각선의 교점에서 어쩌고저쩌고 문제 나왔어요. 그럼 평행사변형에 해당되는 모든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앞쪽 개념부터 대부분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적은 있지만 완벽하게 자기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중등은 보통 앞에서부터 정말 하나하나 개념이라도 최소한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주요 설명까지 논리적인 설명까지 들었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2랑 중3은 엄청나게 연결돼요. 제가 애들한테 이 얘기하면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기하 잘하는 방법, 중3을 잘해야 한다. 그럼 애들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1회 도구로 안 된다고 드렸죠. 중학교 2학년의 닮음의 상당수 문제는 중3의 원의 성질의 어떤 비례 파트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원의 성질을 가서 이게 바로 그때 그 닮음이야 알려줘야 되고 원의 성질 배우고서 심화로 갈 때 이게 그 원의 성질이잖아 라고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둘은 같은 거야. 그런 부분들의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3이 진짜 기하의 끝판왕인 거죠. 원의 성질이 되게 어렵고 한데 요게 이제 닮음이랑도 통합되고 고등이라는 그 원의 방정식 쪽에서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파트다. 이런 거. 결론적으로 뭐 사실 다 중요한 내용들이다라는 거긴 한 거고요. 뭐 이런 것도 짚고 갈까요? 이제 고등은 기하적인 성질이 추가되기보단 중등에서 배웠던 개념을 좌표 평면에 놓고 응용하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과정적으로는요, 이거 학년 아니고 과정이에요. 초 4, 5, 6 정도 하는 과정 정도 아이들부터가 기하 실력이 뭐 기본적으로 정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뭐 끝이라고 하면 아쉽죠. 이제. 근데 뭐 이게 끝이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2를 배웠는데 잘 안 됐다. 중2를 다시 해서 요걸 잘하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부분이 안 잡히면 그 이후에 잡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까지를 확실하게 기하적인 부분을 중2 과정을 만들어 놔야 기하 실력을 좀 잡아갈 수 있다. 자, 일단은 제 기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한승우 부원장님이 중등 선행이죠. 선행. 심화죠. 중등 심화 학습 전략 대수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뭐 대목에 이제 곧 나오는데 저희 심화 수학의 끝판왕. 네, 약간 네, 뭐 약간 빌런 같은 느낌이긴 한데 헤어스타일이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심화 수학의 끝판왕 계속 하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자칭 차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등 심화 관련돼서는 저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아마 저번 주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특목고를 나왔고 이제 그리고 저희 시작 자체가 이제 경시대회 대비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과학경시를 시작을 했다가 1년 과학경시라고 수학경시로 돌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수학경시 하고 이제 지금 KMO도 하다가 고등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특목고 입시도 했었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냐? 근데 나이는 밝힐 수가 없고 빠진 거 아닙니다. 민 거고요. 네. 나이가 많아서 빠졌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22년, 23년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제가 처음 수업한 게 2003년 겨울쯤부터 수업을 진행을 해서 교과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좀 욕심이 많다 보니 이것저것들을 많이 봐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강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셨으니까 지난주에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랑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to be continue 하면서 정말 있어 보이게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중등심화 교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등심화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 이어서 얘기를 하면 경시인문 고등수학 특목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KMO랑 연결이 되고 특목고 입시랑 나중에 서울대 신층 면접까지 왜 KMO랑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그 KMO의 시작은 왜 중등심화여야 되느냐라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나 아이고 지난주 못 왔는데 라시는 분들은 곧 블로그 글뿐만 아니라 지난주 영상이 있기 때문에 짧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중등심화를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중등심화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재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마 머릿속에 다들 이 교재가 떠올릴 겁니다. 중등심화 교재는 A급이죠. 사실 대치동에서의 중등심화 교재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급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A급은 기하로도 좋고 대수로도 너무 좋은데 특히 기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A급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는 객관식 문제가 없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스텝 C의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스텝 B와 스텝 A에서는 객관식 문제가 중1부터 중3까지 1학기, 2학기를 다 통틀어서 진짜 손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주관식 단답형 또는 주관식 서술형으로 하시고 보이시오, 증명하시오. 그럼 아이들이 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논리성이 없다 보면 대수에서도 케이스워크 같은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n이 0 이상일 때 0보다 작을 때 둘을 나눠서 문제를 풀라라고 하면 그냥 숫자 때려 넣다가 선생님 답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자꾸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아닌데 세 개인데라고 하면 네? 아니야 사실은 두 개야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두 개인데라고 하면 두 개를 구하는 순간 그때부터 아이들의 사고력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개인지까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논리적인 것들은 사실 그냥 답만 맞추거나 객관식 답으로 해결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논증기하, 기하는 사실 논리성의 학문이니까 그 논리를 파악하기 정말 좋은 바이블 교재고 그 다음에 당연히 A급 수학을 대치해서 많이 쓰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A급 수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대치해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도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급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학습을 했었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준으로 내지 않으면 아이들의 변별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치해서 내가 중학교를 보낼 거다라고 하면 A급 수학은 좀 필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교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전통의 필독서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A급 수학을 기억하기로는 1994년도에 A급 수학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중등 교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고등 본고사 교재로 A급 본고사 교재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자랑 지금의 저자가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저자가 작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문제가 올드합니다. 옛날에 시도경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이 좀 올드하다? 좋게 얘기하면 전통을 배울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트렌디한 문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난이도가 튀는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옛날 A급을 보시면 사고력의 날개라는 파트가 있었고요. 그게 나중에 A급 스텝 다음에 S 스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도경시 기출문제들을 변형해서 올렸었던 문제인데 지금은 그게 없고 그냥 전부 다 A급이거든요. 그래서 A급의 스텝 A를 보면 앞부분에 있는 문제는 스텝 B보다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지엽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한 2문제에서 4문제 사이에 있는 마지막 스텝 A에 그게 예전에 사고력의 날개 스텝 S 문제거든요. 갑자기 난이도가 펑펑 뜁니다. 거기는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라 하더라도 답지를 봐도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왜냐하면 그 문제는 경시에서 출발했고 실제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한데 답지만 읽어줘서는 답지를 읽어주는 강사도 또는 답지를 듣고 있는 학생도 전혀 문제 이해는 안 되고 왜 풀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답은 나왔지요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드한 교재이긴 하지만 전통으로 당연히 얘를 베이스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트렌디한 문제들을 쌓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머릿속에 보통 생각하는 심화 교재는 블랙라벨입니다. 블랙라벨은 일단 고등 블랙라벨이 굉장히 유명한 교재입니다. 이제 진학사라는 사이트 자체가 이제 사실 입시 사이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고등에서 모의고사랑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킬러 문제를 섞어서 만들어진 교재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등 과목에서 특히 대수는 더더욱 그런데 대수는 고등 과정에서 이 문제들을 중학생이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내려놓은 교재가 블랙라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좀 최신으로 반영이 되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면 3월 둘째 주 정도 수요일 내지 목요일에 3월 학내 평가를 칩니다. 그 3월 학내 평가는 어떤 시험이냐면은 중학교 전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한 딱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누가 수학을 잘하니 못하니가 딱 판가름이 나거든요. 결국 중학교 때 못하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잘하는 친구들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낸 이제 기출 문제들이겠죠. 그 문제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킬러는 킬러인데 고등 스타일의 킬러 문제 또는 중킬러 문제들로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대치동에서는 그냥 내신 교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내가 대치동에서 예를 들어 특히 남중 여중에서 좀 어려운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치동에서도 유명한 좀 어려운 학교들 뭐 대로 시작하는 중학교들은 어렵거든요. 또 대청이 이런 학교들이 수학이 좀 어렵기도 하고 물론 이제 휘땡이라든지 뭐 단땡이라든지 이런 중학교들도 시험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학교들에서 블랙라벨 정도는 풀고 있어야 돼요. 블랙라벨 스텝 3 정도는 내가 풀어야지 시간 내에 시험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일까지 해와라고 하면은 당연히 애들이 해올 수 있겠지만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는 이 정도 훈련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등 내신 만점이라는 것은 이제 대치에서의 중등 수학 내신 만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등 내신 1등급을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약간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모의고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 내신은 그냥 대놓고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변형 내지는 기출 2문제 정도를 섞어가지고 변형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익숙해지는 교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그런 문제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 약간 라이트한 교재입니다. 헤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텝 3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블랙라벨은 내신 대비 기준으로 스텝 2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스텝 2 문제를 잘 풀어야 되고 그냥 중등 심화를 내가 좀 다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스텝 3 문제들을 A급과는 좀 트렌디하게 다른 문제들이니까 그런 문제를 좀 추가로 좀 더 해야 되는 교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아까 유민희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블랙라벨과 센시를 같이 하는 교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블랙라벨과 센시를 했더니 겹치는 문제들이 있더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이니까 겹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상위 수학인데 최상위 수학도 굉장히 오래된 교재인데 저는 최상위 수학 저자랑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최상위 수학 저자단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 친동생 사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친동생이 저자단에 들어가 있고 올해가 최상위 수학 대표 저자인 최문서 선생님의 환갑입니다. 생각보다 젊죠. 저는 이제 환갑잔치에 갔었는데 약간 그 정도의 친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최상위 수학 보면 그 서술형 문제들 보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중에 승우가 나오면 접니다. 제가 넣은 문제들이거든요. 하여튼 문제 한두 개 정도도 제가 넣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최상위 수학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 이제 과고와 외고가 이과반을 운영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면으로 중단돼 있고 외고는 무조건 문과만 배열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원외고가 서울대 공대를 정말 많이 보대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입니다, 거의. 그때는 이제 대원외고를 간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과고 준비를 하다가 과고는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외고 이과반으로 가서 이제 공대를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고에서도 그때는 지필고사를 봤었는데 그 외고에서도 수학 시험을 봐서 애들을 뽑았어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 뽑고 싶잖아요. 근데 과고처럼 경시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냈냐면 고등에서 고등 선행 문제를 중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변형한 문제들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고 학생들을 선발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외고 학생들의 외고 입시 대비용으로 썼던 교재예요. 처음에는. 그 자체 교재를 예쁘게 정돈해가지고 최상위 수학이 나왔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대치동에서 내신 교재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확 이제 인기를 얻었었던 거고 지금의 위치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교재 중등 심화 교재에서 좀 쉽다라는 평이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문 심화 첫걸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쌤까지 했는데 갑자기 A급을 하긴 좀 어렵다. 그랬을 때 처음으로 첫발적으로 하는 게 최상위 수학을 제일 편하게 접근을 하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교과과정 개정되면서 최상위 수학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지금 약간 올려갖고 문제도 약간 정돈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오타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굉장히 문제도 많이 정돈돼 있고 기본에 약간 교과과정에 충실한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벙벙 뛰는 문제라든지 경시 문제는 좀 많이 배제하고 그리고 교과과정 내에서 심화 문제 위주로 그런데 난이도는 조금 올린 교재. 그러니까 문제는 A급보다 조금 더 트렌디해요. 근데 겹치는 문제들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스텝 3를 보면 굉장히 지문이 긴 문제가 하나씩 할당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좀 상당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2단 구성이 돼 있으면 여기 전체가 지문이고 여기 문제가 2개 있는 그런 게 스텝 3에 배열이 돼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구성들을 좀 넣은 게 있고 저자의 철학이 스텝 3까지 아이가 공부를 했는데 너무 못할 것 같으면 애들이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텝 3 일부러 스텝 2보다 쉬운 문제 한두 개를 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풀다가 이거는 할만한데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약간 그런 철학으로 만들어진 교재라서 입문용으로는 적당한 교재고 여기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발췌하면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요즘 트렌디한 게 어머님들이 재작년 또는 한 3년 전만 해도 고쟁이라고 하면 잘 모르셨어요. 고쟁이 하면 이게 뭐지? 속옷인가? 네, 고쟁이는 예전에 신승범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1타였던 시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현우진 선생님이 1타지만 그 정도 이제 메가스터디 1타는 현우진 선생님이 아니라 신승범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하이퍼 사장님이신데. 그 신승범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있을 때 저도 메가스터디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승범 선생님 교재 라인이었는데 고쟁이는 고득점 쟁취를 이루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게 이제 이투스로 신승범 선생님이 가시면서 이투스의 심화교재 라인으로 나온 거고 고등교재가 유명해지고 얘는 지금 현재 이투스 출판사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투스 출판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얘는 컨셉을 처음에는 되게 잡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문제양이 되게 많고 문제양만 상당히 많은 교재였다가 스텝 2에서 그냥 스키마라는 부분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고를 하지라는 것들을 넣으면서 좀 유명해졌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심한 문제는 이런 사고의 바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라는 형태를 잡아주다가 지금은 약간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잘 잡았냐면 강남권에서 내신 킬러 문제들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치동 중학교에서 내신 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반영해서 스텝 3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이번에 개정된 교재들은 우리 아이가 A급 스텝 A를 풀려도 정답률의 80% 이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잘하는 친구죠. 그 친구가 고쟁이 스텝 3를 풀면 저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트렌디한 교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양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고쟁이를 한번 풀려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좀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기서도 이제 트렌디한 문제들을 뽑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래서 고쟁이는 그런 교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5대 심화서라고 제가 이름 붙이는 교재는 이제 TOT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TOT는 심화와 극심화의 중간 개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천재 출판사 교재가 되는데, 제가 이제 한때 이제 천재 출판사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강 사이트 밀크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밀크티에서도 제가 아직도 강의가 몇 개 깔려 있긴 한데, 밀크티에서 할 때 천재 출판사 회장님이나 이런 철학들을 좀 들은 게 있었는데, 천재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책 자체가 굉장히 출판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교재, 굉장히 좋은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를 바로바로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가지고 비슷하거나 또는 좀 더 좀 잘 개량된 교재를 만들어내는 느낌이거든요. TOT는 그럼 우리가 끝판왕 최상위 심화 교재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심화 문제들을 모아서 거기서 약간 더 개량된 교재, 그렇게 만들어진 교재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앞에 있었던 문제 중에서 심화 문제들 뿐만 아니라 경시에서 좀 중등 교과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의 경시 문제까지 좀 집어넣은 그런 교재라고 보면 좋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스텝 1, 2, 3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 스텝 1, 2는 겹치는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스텝 3에서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추출해서 풀면은 굉장히 좋은 교재다. 그래서 이제 영재고, 과고, 창의 사고력 문제까지를 해결하긴 조금 무리는 있지만 거기 입문서 정도가 되는 중등 심화와 중등 극심화를 연결하는 가교 같은 교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대 심화 특강들이 있는데 5대 심화 특강은 여기서 나오는 이 5개의 교재를 가지고 선별해서 만드는 교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 극심화라고 제가 불리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중등 극심화 교재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슈퍼수학이라는 교재가 있고요. 교학서에서 나온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중1, 중2, 중3이라고 돼 있는데 중1, 중2, 중3을 재밌게도 레벨 1, 2, 3라고 만들어요. 레벨 3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주말에 수업하고 있는 반 중에 중등 KMO 1차이면 하이브리드 반이라는 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중등 극심화 교재로 슈퍼수학에 있는 문제들을 발췌해서 쓰고 있는데, 이 교재는 중등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문제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 사기인 것 같고요. 공통수학 1, 2 정도까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문제 풀립니다. 실제로 그냥 문제를 푸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개념을 제대로 박아넣어 주려면 아이들이 공수 1, 2 정도까지가 학습이 되어 있어야지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돼요. 아니면 그냥 풀이를 봤을 때 그냥 뭔지는 모르겠고 풀이를 외웠으니 문제는 풀 수 있어. 이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수 원투 정도까지가 되어 있는 친구가 난이도 있게 풀 수 있는 교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수는 그런 느낌이고 기하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도 경식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뭐 체바 정리라든지 메날러스 정리 정도까지의 기본은 되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교재. 그래서 K 뭐 1차 실전은 이제부터 우리 애가 준비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중등 심화 전체를 한번 아우르는 교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브릿지로 쓸 수 있는 교재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급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A급 리미티드 에디션은 슈퍼 수학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 난이도도 비슷하고 문제 구성도 비슷한데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 얘는 모의고사 형태로 돼 있어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모의고사 형태로 돼 있다 보니 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계통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대수만 공부하고 기하만 공부하고 대수도 중1, 중2, 중3 이렇게 단원별로 공부하다 보니까 계통 간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계통 간의 연계성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재.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아이가 경시로 딱 들어가기 전에 중등 심화를 전체적으로 우리 애가 개념, 심화 개념까지 다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계통 간 연계성을 테스트하기 딱 좋은 교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 극심화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KMO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KMO 입문 바이블로 쓰는 게 이제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이라는 시리즈가 있고요. 초급은 너무 쉬운 교재고 고급은 너무 어려운 교재고 중급 이제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중급 상과 하가 있는데 이 교재는 거의 KMO를 하겠다라는 교재의 바이블이에요. 그런데 다른 학원들이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체 교재로 다 녹아버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재다 보니까. 근데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KMO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옴니버스식이다 보니까 약간 지식에 파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강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기른 다음에 정수대수 기하 조합 이렇게 파트로 넘어가면 된다라는 교재들이에요. 이 교재들을 쭉 설명을 해드린 거는 저희가 쓰는 교재들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저는 이제 중등 심화만 말씀을 드리면 중등 심화는 A급을 베이스로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럼 A급을 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습을 하고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문제가 하나 딱 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아이들의 상태에서 아이들의 개념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럼 바로 스스로 문제 도전을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는 아이들이 현재 풀 수 없다. 내지는 풀기 위해서는 고등 개념 때는 경시 개념이 필요하다면 그 개념에 대한 리뷰를 해줘요. 이 문제는 어디에서 파생이 된 문제인데 너희들이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 고등 개념에서 이런 내용이 있고 중등 경시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이 개념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라고 던져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거의 문제를 풀게 되겠죠.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풀이를 다 점검한 다음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해결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문제가 넘어가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곱씹는 식으로 이제 저희는 중등 심화를 수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3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면 좀 적게 풀 때는 한 16문제까지 풀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 좀 빠른 문제는 30문제까지도 풉니다. 이게 좀 대중이 좀 없기는 해요. 너무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시간은 이거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를 보게 되고 마지막에 테스트는 이 소중한 문제들을 그냥 넘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를 보는데 항상 테스트는 누적으로 봅니다. 누적 테스트를 해서 앞에서 1단원 했으면 1단원, 2단원까지 했으면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공부했으면 1단원, 2단원, 3단원 누적 테스트를 계속 보게 되고 계속 아이들이 긴장감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관리를 좀 하진 않고요. 스텝 A 위주로 수업을 하고 과제는 스텝 BA를 보는데 A급의 스텝 C는 저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건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카톡 피드백은 항상 드립니다. 수업 내용과 과제, 그 다음에 전달사항을 보시고 그리고 항상 아이들마다 개별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요. 이 개별 사이트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그날 수업했었던 내용과 과제는 당연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는 누적 테스트의 원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운받아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퀴즈를 보고 나면 엄마한테 안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시험지를 제가 다시 스캔해서 올려놓습니다. 채점한 거를. 그래서 굳이 아이들한테 이제 시험지를 달라고 안 하셔도 돼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낙서하지 않고요. 그리고 수업에 대한 복습 영상은 항상 다 제공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머님과 계속 이제 카톡 피드백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인 학습 그 피드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이들의 결과 시험지, 빠른 정답, 그리고 이제 퀴즈 원본들,
그 다음에 수업 영상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날 했었던 것 또는 복습이라든지 아니면 결석이라든지 거기서 문제를 찍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모든 수업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사람이 나와서 수업합니다. 살이 좀 빠졌죠?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유행에 좀 민감해서 제가 요즘에 러닝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달리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보다는 약간 사이즈가 줄어서 다른 사람이네요. 네. 약간 뭐랄까 돈 스파이크. 네. 제 현재 시간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름방학 특강으로는요. 방금 말씀드린 중등 5대 심화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중등 5대 심화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급을 베이스로 합니다. A급을 베이스로 해서 블랙라벨 최상위, 고쟁이, TOT에 있는 스텝 3 문제 중에서 발췌를 해서 각각의 문제별, 교재별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에 맞는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발췌를 해서 방학 동안 바짝해보자. 그래서 2-1과 3-1 특강이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A급은요, 스텝 A급은 주 1회 수업을 하는데 A반, B반, C반으로 월, 화, 수로 깔려 있습니다. 얘는 난이도가 아니고요. 각각 진행을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저도 A급 수학을 2-1부터 3-2까지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2-1부터 8강을 계속 기차를 탑니다. 어머님께서 이 시간을 저한테 할애를 해주시면 지금 현재 여기는 3-1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3-1 다음에 3-2 넘어가요. 근데 나 다시 2-1로 돌아가고 싶다? 2-1, 2-2, 3-1, 3-2 얘가 계속 순환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선 2-1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2-1, 2-, 3-1, 3- 이렇게 8강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현재 어디에 몇 강쯤 하고 있나요? 라는 거는 항상 3-1에 전화를 주시면 그 시간표에 맞춰서 티켓을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름방학 특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심화서로 진행이 되고 시간은 2시간 반으로 이제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딱 문제 선별을 정확히 해서 1회당 20문제 정도를 풀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엑기스만 뽑을 거고 A급에서도 말도 안 되는 지엽적인 문제는 다 뺄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방학 동안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과제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복습 과제밖에 없습니다. 물론 누적 테스트는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2-1과 3-1이고 왜 2-2랑 3-는 없나요? 네, 저희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영도자이신 우리 원장님의 기하 수업이 있기 때문에 2-2랑 3-는 뺐습니다. 그 다음에 A급 수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A반, B반, C반이 8회 수업 이후로 자동으로 다음 과정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반 중에서 주말반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K문 1차 하이브리드 반에서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중등 극심화 슈퍼 수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학년 레벨 1이 거의 다 이제 레벨 1의 대수 부분이 거의 다 끝났고요. 기하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반은 A반과 B반이 둘 다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4시간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A반 같은 경우는 저학년은 B반으로 와 있고요. 고학년이 A반으로 와 있습니다. 약간 특징이 저학년은 영재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영재원 시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B반으로 와 있는 경우들이 있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초육, 중1이 많거든요. 중학생인데 아침부터 주말 아침부터 그냥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아침반으로 깔려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A급 리미티드를 하고 올수지 중급으로 넘어간 다음에 거의 추석 때쯤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KMO 개념을 정수대수 기하조합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저희 시간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중등 심화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분은 밖에 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SM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종호 팀장이고요. 저는 이번에 여는 방특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프로그램과 이제 초등학교 심화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열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1-1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중1-1 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이제 소인수분해와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5학년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수와 배수가 좀 확장돼서 뭐 약분과 통분 이런 부분들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사유리수는 사실은 소수의 나눗셈과 곱셈, 분수의 나눗셈과 곱셈 파트랑 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제
초등학교랑 다른 점은 그 마이너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양수와 음수 차이인 거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소수나 분수가 약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절반이 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와 정답을 수월하게 맞춘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연산을 좀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해놓지 않으시면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해설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수학 같은 초등 심화 문제를 열심히 했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최상위 수학이나 이런 프리집을 보아도 네모를 사용해서 뭐 분배 법칙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네모를 문자로 바꾼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건 이제 활용이죠. 물론 이제 중학교 시험에서 요즘에는 뭐 소금물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안 나오게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심화 문제로 더 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소금물 같은 것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거속시 문제나 이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속시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 단위의 통일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혹은 기차 문제가 나왔을 때 기차가 간 거리는 기차의 길이를 더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유형별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파트를 할 때는 일부러 책에는 하나로 나와 있지만 좀 추가 문제집을 통해서 파트를 좀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거의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좀 다룰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좌표와 그래프는 사실 좌표 평면은 아이들이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직선의 개념의 확장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는데 요 정비례와 반비례의 활용이 사실 요 부분에서 도형의 넓이 구하는 것들이나 이런 걸 잘 해두면 2학년 1학기 그 1차 함수는 거의 그냥 쉽게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1차 함수의 확장까지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회차는 12회차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기간은 이제 24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월금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월수금입니다. 그래서 월수금으로 12회로 진행이 되고요. 매일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봐서 이 데일리 테스트 유사한 문제만 좀 숙제로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조금 그날 배운 것들에 대한 건 최대한 좀 점검하되 양은 최소로 해서 좀 부담을 없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진도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걸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은 당연히 점수가 높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날 이제 파트 정해진 걸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이해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걸 그날 습득하자. 그래서 그날에 충실하다 보면 방학 때 짧게 요 하나의 과정을 좀 마무리하자 이런 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이 영상을 보내드릴 거니까 자기 전에 한번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일반 반들, 정규 반들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특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노션으로 좀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드리면 클릭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정규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영상 뭐 보강이라던가 혹은 이런 프리 테스트가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매일 꼭 보게 좀 해주시고, 생각보다 근데 이런 걸 제공해 드려도 어머니들이 좀 안 보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은 그냥 아이한테 보라고 던져놓으면 아이들은 안 보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숙제 같은 것도 사실은 뭐 방학 특강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가 하나밖에 없을 예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좀 그날의 숙제들을 좀 빠뜨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방학 특강의 숙제는 방학 내에 마무리하도록 좀 할 예정이고, 혹시나 이런 게 만약에 남아있다면 보강으로 불러서라도 꼭 마무리는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피드백은 제가 뭐 그날의 내용에 대해서 뭐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뭐 그날의 수업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요 과정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떻게 좀 연결시켜서 공부를 시키시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보내드리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남자 선생님이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막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상담 전화하면 굉장히 좀 길게 통화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요즘에 요 주변 학원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그 학원의 이제 학습 로드맵을 짤 때 뭐 어느 학원이나 뭐 어떤 과정이나 어떤 문제집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머니들이 뭐 주어들은 친구들한테 전해들은 이런 건 많으시지만 정확히 아이에 맞는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좀 잘 분석해서 말씀을 해드리니까 한번 꼭 이렇게 보고 그냥 읽고만 마시지 마시고 항상 저랑 이렇게 대화를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전에는 이제 맞춤 수업을 진행하는데 맞춤 수업도 이런 식으로 했던 페이지랑 요 숙제 같은 것도 바로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여름방학이 조금 짧은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한 일주일에서 3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짧은 기간 안에 그래도 얇은 책 한 권이라도 끝내거나 아무리 못해도 약한 파트 한 단원, 두 단원 정도라도 꼭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길어지실까봐 최선을 다해 짧게 해주셨어요. 네. 아, 먼저 이보기.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보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2-1 개념 원리를 방특으로 수업을 열게 돼서 사실은 이제 중등 학습 전략 간담회라 해서 수업을 얘기하는 것보다 왜 중 2-1을 지금 여름방학 때 해야 될까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거는 중2병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수학 때문에 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중 2-1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중1 수학을 할 때 학교 시험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 1-2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중 1-2는 도형이니까 즐겁게 내신 대비를 해요. 근데 중 1-1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1학년 1학기 때 정말 자유학기제로 자유롭게 놀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많이 시켜주시긴 하지만 중 1-1을 이 정도면 되겠지?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중2 수학은 너무 심화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내신 대비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심화 문제를 많이 풀게 돼요. 강제적으로. 내신 대비를 하면 강제적으로 심화를 많이 풀게 됐는데 1학년 1학기는 그렇게 크게 심화를 하지 않거든요. 시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킬러 문항들을 풀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요 동네에 있는 내신 학교들, 뭐 예를 들어서 원촌중, 정말 시험 어렵거든요. 서운중, 서초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 그리고 여기 대치동에서는 대청중. 그 다음에 진선여중은 수학 시험이 28개가 나와요. 50분 동안 28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 그냥 쇼컷으로 따닥따닥 풀어야 되는 학교들이거든요. 중동중, 2학년 시험 살벌합니다. 서술형 7번은 거의 10분 내내 풀어야 돼요, 애들이. 그래서 단대부중.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이 있어요. 그런 학교도 내신이 좀 어렵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2-1 수학을 딱 학교 시험을 1학년 때 많이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1 들어가면 애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왜 그러냐고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초등 수학은 아이들한테 항상 말해주는 게 그림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90도면은 말로 써 있지만 그림에 빨간 색깔로 표시가 돼 있죠. 다 컬러로 푸니까. 근데 이제 연산도 그냥 아이들이 위에 있는 개념을 읽어봐도 밑에 거 다 풀리는 정도의 수준의 연산 교재잖아요. 근데 이제 중등 수학 가면은 이제 추상화랑 구조화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추상화는 문제 없는 조건을 파악해서 아이가 판단을 해서 뭔가 구조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구조화랑 결과적으로 식을 잘 세우고 결과적으로 답을 내는 걸 구조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트레이닝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쓰고 답을 암산해서 딱 답을 내면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두 자릿수 곱셈을 암산을 해요. 너무 예쁘잖아요, 언니. 근데 이제 중학교 갔을 때 그게 다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시험 때는 검토를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암산으로 두 자릿수 했다가도 시험 때 되면 애들 다 세로셈 써요, 어머니. 아이들 너무 겁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중등과 초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 넘어갈 때 왜 힘들어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많이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2-1은 더 심한 게 유리수와 소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소수의 나눗셈 지도했던 걸 살짝 해보시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머니. 특히나 자릿수를 찾는 건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엄청나게 길게 가는 그 과정들을 실수 없이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초등학교 그거 보면 딱 소수 한 두 자릿수에 끝나잖아요, 어머니. 근데 유리수와 소수는 규칙이 6번째까지 가야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6번, 7번까지 나눗셈 계속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애들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산책을 풀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공식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 과정도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이들이 거기서 아이들을 많이 힘들어하죠. 2-1단원부터. 그래서 이제 수의 체계가 확장되고 아이들은 세상에 있는 게 수가 자연수밖에 없다 생각하다가 이제 유리수 그리고 끝이 없는 무한소수들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거를 X로 둔 다음에 방정식을 세워서 해결하는 거를 힘들어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도 해를 잘 구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조건을 찾아내는 독해르기가 힘들어요. 어머님께서 거속시 문제 혹시 풀려보셨죠? 거리, 속력, 시간 문제를 애들이 왜 힘들어하냐면
문제에 속력이 주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식을 세울 때는 속력식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문제에 속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속력으로 식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 속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시간 또는 거리로 식을 세워야 되라는 그런 직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독해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요즘 아이들 문해력도 많이 떨어져서 뭐 마주보고 온다. 아니면 누가 같은 속력으로 돌았을 때 마주 봤다. 이런 거는 만났다고 하면 시간이 같은 건데 그런 맥락이 잘 안 되거든요. 누구를 따라잡았다. 그럼 거리가 같아진 거잖아요. 그런 구분을 잘 못해요. 시간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 되는지 거리로 같다고 식을 세워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 연립방정식 활용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어떻게 하냐면 다 넣어봐요. 둘이 만났다고 하면 1번 보기가 200m면 200m 넣어봐요. 아, 못 만났네? X. 200m 넣어봐요. 뭐 못 만났네? X. 해서 5번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답 맞았는데 왜 틀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울죠, 애들이. 선생님이 답 다 맞았는데 빵점 줬어. 그래서 제가 시험지 왼위에 써놨어요. 식 없으면 0점. 그랬더니 어머니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런 단원들 때문에 힘들어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함수인데 저희가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만비례 배울 때 함수가 원래 있었는데 그 중2로 올라갔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함수 처음 시작이 중2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에 적힌 수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 다 모르겠다 하고 다 넣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식을 세워야 대입할 곳이 생기고 식이 있어야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게 너무 과정이 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힘들어해서 사실은 이번 방학 특강 때는 함수를 얼마나 매끄럽게 풀 것인가가 사실 맹점이기 때문에 앞단에서 너무 힘을 많이 빼고 싶진 않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티처스를 보는데 제가 수업할 것 같이 생긴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그림으로 보라고 식을 세우지 마 그림을 보라고 이게 정선생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프로 해결하라고. 식을 세웠으면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풀어보라고 엄청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여학생이 대치동 이제 수업을 이제 처음 듣는 이제 외국에서 탈북한 소녀였는데 이 친구가 수학 문제를 보면 타다닥 4초 만에 풀어요. 타다닥 푸는데 답을 다 틀려요. 그래서 식을 그만 세우고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한번 풀어봐. 그리고 조건을 형광펜 친 다음에 그걸 지워가면서 조건을 뭘 놓쳤는지 풀어봐. 이런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함수 지도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책 딱 보실 때 아이가 함수를 만약에 선행을 했던 친구면 얼마나 많은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풀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대입을 했다면 식을 세우고 대입을 했는지 아니면 문제 위에 겹쳤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그건 다 끼워 맞추기 한 거랑 대입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그런 거 풀이 과정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이래서 함수를 못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개념 노트랑 문풀 작성인데요. 제가 조금 판서가 많은 강사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는 다 써주거든요. 이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문제풀이할 때 써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보면은 헉해요. 너무 줄이 많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제풀이를 쓰는 칸이 있고 그냥 개념을 써야 되는 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할 때 개념까지 다 쓰지 마라고 지도하긴 하는데 아이들이 저학년이면 좀 다 써가려고 하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제가 개념을 쓰는 칸이 꽤 넓어요, 어머니. 증명을 다 해서 보낼 거기 때문에 방학 특강은 결과적으로 개념 원리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칸 다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개념 원리 책에 있는 예제는 밑에 해설이 다 써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거 다 지워버리고 예제도 다 수업 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4분할로 중단원 마무리 푸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보내주는 그 관리표인데 그 매일 보내는 것보다 일주일에 4번 수업이니까 4일 수업한 다음에 아이들별로 보내드리거든요. 좀 확대를 시켜드리면 질문이 좀 많은 것 같다. 혹은 1, 2 테스트 잘 봤다. 하지만 오답이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혹은 뭐 애들이 뭐 수업 때 이 아이가 발표했던 것들이 칭찬받았던 부분이 있었다를 전달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학 특강이긴 한데 2-1 개념 원리반 같은 경우에는 과제 질문이 이런 게 꽤 있을 거예요, 어머니.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패드로 아까 아이패드로 풀이를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써 있는 것처럼 남아서 보강 일정을 잡아서 제가 아마 요반 같은 경우는 월화목금 특강이라 수요일 날 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수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강이 가능합니다. 대면 보강 일정이 있습니다 하면 한 2회 정도 보강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왜냐면 방학 앞에 보강이 있을 수 있고 그 방학 특강이 끝나고 보강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특히나 마지막 단위 함수다 보니까 아마 끝나고 아이들 수요일쯤에 학교 일찍 끝나니까 뭐 3시부터 2시부터 4시까지나 혹은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아마 보강 시간 열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요. 저는 일단은 월화목금 방특이어서 12시 12회로 진행되고요. 단원은 총 9단원인데 12회를 잡은 이유는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단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립방정식 활용. 하루만 절대 못 끝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써 있는 단원들이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단원들을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회차들이 조금 회차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2-1 개념 원리가 필요하신 어머니 계시면 한번 네,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진이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정식 출근하게 돼서 아직 이제 정규 수업을 시작은 안 한 상태라서 어머님들께 이제 제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수업 스타일은 어떻게 관리하는지만 간단히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메인으로 맡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 이제 프리-KMO 과정 들어가기 전 친구들 S과정과 M과정 진행하는 거 이제 저랑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과정은 일단 기본 응용, 디딤돌하고 최상위 통해서 마무리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중등과정 들어갔을 때는 이제 쌤과 최상위 수학 이용해가지고 심화를 좀 다지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제가 도맡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저는 좀 개념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사라서 아이들이 심화 수업을 할 때는 자꾸 막 문제만 풀려고 하고 제대로 설명을 안 듣고 답만 빨리 확인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게 좀 많은데 저는 일단 심화 수업을 하더라도 개념 설명이 빠진 수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가장 기초적인 걸 질문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방정식이 뭐야? 그러면 애들은 X?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리나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수업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질문이 아이들이 집에 갈 때 남아있는 상태로 집에 가는 꼴을 못 봐요, 제가. 그래서 항상 모든 질문에 대한 해결을 제가 뭐 남겨서든 뭐 어떻게든 제가 집에서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직접 풀이를 아이패드를 통해서도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질문에 교재에 남아있는 질문이 전혀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게 없도록 좀 끝장 관리를 하는 성격이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도형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좀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저는 좀 아이들하고 연락하는 거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애들이 편하게 뭐 새벽까지도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걸 열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과의 또 친밀도로 생각하는 또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수록 선생님과의 연락 수단이 있으면은 아 나는 조금 더 예쁨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아이들과의 연락을 좀 자유롭게 하기를 추구하는 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노트 풀이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에 끄적끄적 하고서 이제 답을 구해 놓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하 부분에서 좀 더 풀이 과정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 사용하는 걸 보면은 직접 그림을 그려보게도 시켜보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지 풀이를 좀 써보는 거. 특히나 이런 합동증명이라든지 이런 자세하게 풀이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아이들이 전혀 쓰지를 못하거든요. 정말 처음에는 1번부터 5번 줄까지 뭘 써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훈련을 하면 근데 또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 훈련이 잘 먹혀요. 그래서 초반에 더 늦기 전에 연습이 좀 잘 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트 풀이 과정을 좀 제가 자주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지금 여기에는 초등과정, 중등과정 섞여 있는데 중등과정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방금 설명 들었다시피 활용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약한 단원이나 아니면 약한 유형 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연산 프린트 같은 걸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일일 테스트하고 그리고 교재에 대한 오답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매스플랫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이제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쌍둥이 유형 혹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오답이 줄고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의 뒷장 보시면은 제 방학 특강과 정규 수업의 시간표가 나와 있고요. 노란색. 그래서 이번 방학 특강에는 제가
A급 수학을 위주로 이제 깔아놨어요. 그러면 지금 전에 수업 설명해 주셨던 이제 보이쌤이 이제 기본 과정을 이제 맡아주셨다면 저는 아이들 2-1과 3-1 방학 특강 때는 A급으로 기본 응용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심화를 좀 다지기 위한 그런 수업을 방학 때는 깔 예정이고요. 현재 지금 시간표에 수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화목 수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강을 깔아놓지 않은 이유는 어머님들의 좀 수요가 있는 과정을 제가 적극 반영해서 수업을 개설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명의 내용 중에서 원하는 수업이 없거나 혹은 이런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편하게 해주셨으면은 제가 이제 이런 거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아이들 수요일에 제가 수업이 없는 날에는 따로 뭐 불러가지고 관리를 시키거나 공부를 좀 더 시키거나 아이들이 질문이 많은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와서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좀 열어두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그냥 제 제자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약간의 자랑으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 중에서 뭐 좀 콕 찍고 싶으신 분 없어요? 모든 수업을 화진센 반으로 옮길 정도로 좋았다. 이건 이제 제가 단과 수업할 때 친구들이 해줬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애들이 선생님한테 말 못할 고민도 얘기하고 쫄래쫄래 와서 막 쪼르르 와서 이제 이런 수다 떠는 걸 제가 되게 잘 받아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과 이제 케미라고 하죠. 그래서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무리로 이제 제가 기아 심화 얘기 드리고 이제 끝낼 건데 아까 12시에 끝내는 걸 목표라고 했는데 제가 3분 안에 안 끝나면 거짓말을 한 게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일단은 뭐 짧게 그래도 핵심 짚어가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뭐 조금 뭐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또는 많이. 네. 일단 중등 심화 학습 전략. 일단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기하를 처음 배울 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얘기였고 이번에는 얼추 다 배웠는데 심화로 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거 좀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점검해야 될 내용. 사실 이제 심화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중등이 다 된 거잖아요. 중등이 됐고 이제 결국은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공부는 됐는데 학교에서도 누구는 공부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90점, 누구는 뭐 95점, 누구는 99점, 누구는 100. 그 미세한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결국은 등급을 결정하고 할 건데 결국은 아이가 수학의 끝부분에서 결국은 정확히 완성됐는지 봐야 할 건 무엇이냐. 정말 최소한적으로 전체 공식에 대한 총량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공식들은 바로바로 대답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공식을 자기가 살짝 유도를 해보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느냐. 요 이제 전체 공식에 대한 총량을 알고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주요 공식들, 이제 공식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주요 공식들을 증명 가능한가. 저는 이제 최근에 애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사람을 컴퓨터로 비유했을 때 공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특정 폴더나 파일명 정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가계 이등분선 정리라는 그냥 파일명이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딱 출력 파일을 열어봤더니 안에가 비었어. 그럼 이제 이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증명까지 담겼다. 이 증명까지 담겨져 있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떤 특정 개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려면 하나하나가 정확한 이름과 그런 어떤 준비된 그 개념을 담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 공간들이 결국은 공식들이 그 하나하나의 파일명들을 좀 잡아가는 거고요. 증명과 그 유형들을 담아내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런 심화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하 수업에서 약간 1단계 정도에서는 주요 어떤 트레이닝 원리들은 다 설명하는데 최소한적으로 아이들이 공식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에서는 그 공식에 대한 트레이닝 이 각각을 다 이제 만들어 가거든요. 어찌됐건 심화에서 아이들이 꼭 점검돼야 될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보조선. 사실 이제 보조선에 대한 고민들은 많으시는데 보조선이라는 것 자체가 무한히 많은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막 평행사 변형에 중점이 있을 때 연장선 그어서 마스 합동 만든다. 원이 있을 때 접선 나오면 반지름과 그 접선 연결해서 수직으로 긋는다. 뭐 그리고 원의 중심들 접점들 연결한다. 사실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 패턴들을 잡아주는 것 자체도 좀 시간이 걸려요. 아이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선 긋거든요. 전혀 사용할 수도 없는 선. 근데 그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패턴들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약간 뭐 킬러 문제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들을 독특하게 푸는 방법들.
정삼각형을 붙이는 거, 회전시키는 거, 대칭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정삼각형이나 뭐 그런 것들은 킬러 문제까지라고 부르기 힘들고 진짜 킬러 문제는 본 적 없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는 거죠. 주요 킬러 문제 유형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만 새로운 선생님이 또 누군가 새로운 문제를 내버리면은 기존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거나 없었던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신유형까지. 결국은 아이들이 가야 될 심화의 어떤 상위권을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대비되어야 한다. 준비되어야 하고 점검되어야 하고. 자, 이제 제가 이제 기하 2단계의 그 공식 노트예요. 생각보다 요건 이제 뭐 조금 더 꼼꼼하게 적은 친구겠지만 이 논리 구조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중점 연결했을 때 평사고, 어떤 경우에 말은 뭐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 평행사변형 아까도 개념 나왔었죠. 이 하나하나를 다 증명으로서 다 잡아줍니다. 왜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그리고 요건 이제 시험까지 다 보고 이런 트레이닝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공식 증명, 이제 뭐냐면 아까 전에 공식 하나하나 자체가 파일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이거 수업,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수업하는 영상도 올려놨는데 애들이 이거 엄청나게 그 코드가 저랑 맞춰지거든요. 제가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 3개 단어 뭐야 하면 수직 중점 가계 등분이요. 종이 꺾어 접어주면 뭐가 나오지? 이렇게 코드를 맞춰 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이들이 대답을 하게 함으로써 이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게 들어가는 지식이 있고 나오는 지식이 있는데 보통 아이들은 대치동 아이들은 넣는 쪽이 되게 강하긴 해요. 다 이해가 되거든요. 아, 이해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꺼내는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은 그거랑 조금 별개거든요. 애들한테 뭐 이런 얘기예요. 평생 적응만 할 수 있고 꺼낼 수 없는 통장이 있으면 어때? 그러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식도 넣을 수는 있는데 꺼낼 수 없으면 없는 거랑 다르지 않은 건데 결국은 아이들이 입으로 직접 대답을 하게 하거든요. 이게 뭐야? 넓이 구하는 공식 뭐야? S는 2분의 RL이요. 이런 걸 대답을 하게 해서 그 내용들이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도록 이거 트레이닝 합니다. 최근에도 시험을 봤어요. 이 공식 시험이 일요일 낮 수업에서 시험 봤는데 반평균이 100점으로 제가 환산하거든요. 97점 몇인가 8 뭐 그 정도예요. 거의 다 맞는 형태로 아이들이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데 이걸 알려줬고 시험만 봤다고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매번 너무나도 반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개념의 틀을 정확히 잡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의 트레이닝을 정확히 돼야 된다,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 이제 이 학원 입반 테스트에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시험을 봅니다. 보통 심화까지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아까 점검 내용, 공식은 다 아는지,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답만 맞은 것도 다 틀렸다고 해요. 이거 보조선 없네? 뭐 해서 뭐 그런 거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시험.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평행사변형의 중점 있죠? 그럼 연장선 그어서 아싸 합동을 찾는 건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보조선 없이 답만 맞춰요. 40도. 왜 40도인지 혹시 느낌 오시나요? 그냥 2배 정도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가면 거품으로 가는 거예요. 거품으로. 이렇게 뭔가 형성돼서 그럴듯하지만 알고 봤더니 내용이 텅텅 비어있는 거. 요것도 애들이 이제 많이 찍어서 푸는 거. 요거 애들 답 3이라고 엄청나게 찍어 갖고 오거든요. 왜냐면 6의 절반 정도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미지수를 사용해서 이런 푸는 중등의 학습으로 전환이 좀 정확하게 돼야 된다. 좀 그런 트레이닝들. 제가 문풀에서도 이런 긴 과정, 아이들이 직접 서술한 거예요. 이렇게 서술하는 과정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심화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트레이닝과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근데 이 심화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최근에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신유형이 너무 많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어머니들이 봐야 될 대표적인 그림 정도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블랙라벨 심화 문제, 경시 이론이랑 똑같은 거네. 그냥 그림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좌우를 뒤집었지만 똑같은 거네. 이건 페르마의 점이라는 아주 심화 유형이에요. 얘도 그림 똑같죠. 숫자만 딱 대입해 준 겁니다. 이 조건에다 숫자만 대입해서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어머니들이 만약에 출판사 직원이고 요번에 신유형을 막 몇 개 이상 담으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머릿속에서 막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문제를 새로 만들겠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기존에 나와 있는 걸 변형하는 게 가장 쉬운 건데 경시 이론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요. 결국은 이런 문제들까지 보는 근본적인 기하 실력을 높이려면은 약간의 경시 입문적인 과정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 걸 최종적인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데, 뭐 영역별로 있지만 기하는 뭐 초등까지 언급하자면 초등은 살짝 중등이랑 묻어 있습니다. 살짝 다 있고 초등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중등에 거의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이제 중등부터 할 수는 없어요. 초등에 그 경험들이 쌓여야 계단을 만들어 놓고 중등 가는 거고,
중등의 상당수는 이제 경시랑 또 연결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 또는 여기 밖에 있는 것들도 중등처럼 다 꺾어서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 많은 중등의 심화 문제들은 고등 걸 갖고 오고 조합 경우의 수에 대한 심화 문제는 중등도 고등이나 경시에 있는 걸 끌어 갖고 와서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결국은 이 개념, 이 단원이, 이 파트가 어떤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 심화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기하 3단계 수준까지 아이들이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이기도 한데 보여드리는 게 아이들이 이 논리의 흐름을 결국은 담아내거든요. 증명에 대한 그 어려움은 2단계에서 많이 트레이닝 됐고 이 증명하는 그 습관을 잡아낸 다음에 이 논리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했을 때 아이들이 딱 이해하고 서술에 나가면서 이 논리적인 흐름을 익혀서 기하를 보는 눈 자체를 만들어 갑니다. 되게 잘 따라와요. 그럼 요 정도 하게 되면 그런 킬러 문제들에 대한 상당수 대비가 된다. 네, 금방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심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해야 될 점검 사항들과 그런 요소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수업 인지를 봐야 될 거고 제 방학 특강은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있습니다. 이제 정규반들도 계속 모집을 하지만 방학 특강에서는 중등 심화 요 화목이랑 월수금 기하 1단계 반을 요번에 준비했고 가장 시작과 그 끝을 준비한 거죠. 시작과 끝. 심화 쪽에서는 요 수업은 제가 방학 기하 2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하 2단계의 압축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64개 정도의 심화 개념 그 증명하면서 다 트레이닝합니다. 그 개념과 141개 심화 문제들로 딱 준비됐습니다. 난이도로는 A급 B스텝, A스텝에 조금 더 가까운 A랑 B 섞인 정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스텝에 조금 더 가까운 A랑 B 섞인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A스텝이랑 이제 A급이랑 비교하기가 편해서 그렇지 꼭 A급으로 다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벗어난 그런 독특한 유형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A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그런 개념이랑 트레이닝 하도록 할 거고 짧지만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좀 트레이닝도 많이 합니다. 되게 강의 계획이 짜장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고 그걸 복습으로 다시 해와야 하고 그 다음에 증명 시험들은 다 이렇게 볼 예정이다.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저한테 뭐 2단계 수업을 예전에 들었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뭐 감이 떨어져서 감을 한번 다시 키우고 싶어요도 있고 다른 곳 어디 가기 전에 요걸 한번 뭔가 감을 한번 키웠으면 좋겠다. 중등기하를 총정리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 이런 수업입니다. 근데 아주 자세하게 좀 꼼꼼하게 길게 가면서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는 건 주말 2단계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 이제 요거 1단계 수업인 건데 기하 1단계는 여느 기하 1단계를 사실 같은 수업인 거고요. 중1 파트만 딱 빠져 있어요. 방학 기간 때문에. 그래서 중2부터 중3까지 쭉 내용 하는 거고 각각의 회차별로 뭐 상세한 뭐 자세한 뭐 유형도가 트레이닝 그런 것들도 많이 진행합니다. 기하 1단계는 정말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증명도 확실하게 하고 개념에 대한 트레이닝을 되게 재밌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1단계랑 2단계는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랑 심화로 배우는 아이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말투부터 달라져요. 어머니들도 뭐 만약에 아이가 중학생이다. 너 밥 먹었어? 하고 어렸을 때 밥 먹었어? 말투 달라지잖아요. 지나가는 애들만 봐도 나이대별로 말투도 바뀌어지고 속도 그런 것들 분위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단계랑 2단계 할 때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단계 할 때는 애들이 그냥 저라는 사람도 재밌고 이 알려주는 이 분위기랑 뭐랑 해서 되게 재밌게 쫙 수업에 녹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고 2단계에서는 수업적인 그런 확장 그러면서 그걸 증명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아하고 3단계는 그 모든 걸 자기가 서술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그 기쁨에서 또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들 준비됐나요? 이제 전체적인 과정은 다 마쳤고 혹시 어머니들 질문 있으면 간단히 받고 전체적인 질문인 게 혹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없으면 개별 선생님들 잡고서 선생님 이제 자기 아이에 대한 거나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쌤 어디 잡혀 계신가요? 어머니도 잡혀 있어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짧게 질문 받고 없으면 개별 선생님에게 좀 다가가실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니 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흔하게? 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네. 네네. 사실 센 B 정도까지만 착실하게 돼 있어도 충분히 수업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뭐 센 C라든지 뭐 최상위까지 봐 있으면 당연히 더 수월하긴 할 텐데 그리고 이제
2학년이냐 2학년 1학기를 할 거냐 3학년 할 거냐 좀 다르긴 해요. 근데 3학년 1학기는 아무래도 이제 공수원의 개념들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따로따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고등과정까지 인수분해 곱셈 공식까지는 되어 있어야지 3-1은 따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2-1은 그렇게까지 허들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네. 빨리 개별로 다가가고 싶으신가 보다. 혹시 미리 질문 안 하실 거지만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 궁금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요.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질문 안 하면 저희는 그럼 안 풀어주느냐가 아니고 너희 이런 거 물어봤었어야 해. 그래서 이런 거 왜 안 궁금해? 이거 이상하잖아. 하면서 막 알려주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어머니 이런 거 궁금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네. 저 머리 샴푸는 하지 않고 네, 바디 샤워로 다 이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면도하고요.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네. 네. 혹시 질문 공식적인 질문 없으시면 그럼 기본적으로 마치고 개별 선생님들이 여기선 복도가 나은가요? 어디가 나아요? 아무데나 퍼져 있겠습니다. 네, 복도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네, 선생님도 다가가시고 개별적인 질문하시고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